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9시 공개 방송을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부분 매일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의 이제 상승 순환매 종목군들을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면은 코스피 부분들이 지금 이 전체 넥라인점 다시 말해서 역회된 숄더 형태 역회된 숄더 형태의 흐름에서 완벽하게 탈출을 하려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회된 숄더의 흐름에서 횡보를 하다가 서서히 강세가 이제 진입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의 이제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띄게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의 어떤 시장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보다는 보시다시피 정배열이 완연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배열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움직임들 지금 넥라인점에서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슈팅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서서히 강세가 진행이 되려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와주고 좀 있죠.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이 코스피 부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해외 증시의 어떤 상황들을 잠깐 보시면은 다우존스의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오늘 물론 저녁에도 시작이 되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은 이 추세 상단 부분들이죠. 추세 상단 부분들이 일단은 저항에서 일시 이제 저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슈팅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해서 진행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추세선으로 보면은 이 등각 추세선이죠. 그러니까 등각 추세선을 이제 그 보여주는 흐름에서 그 중심축 이게 이제 저항선으로 좀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저항선에 이제 부딪히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21선을 따라서 강세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보시고 보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전체 어떤 큰 흐름에서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보면은 나스닥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우존스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침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그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정방향으로 슈팅이 하려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의 최근 움직임보다는 더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딥시크의 충격 여파 때문에 이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2달 연속 이렇게 좀 쉬어가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슈팅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스닥에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스닥이 다시 한번 강세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이제 부분들은 최근에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좀 있고 미국 증시가 약간은 좀 조정이 있어도 우리나라 증시는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좀 해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지금 5개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 중에서 지금 엑스페릭스, 그 다음에 TS 인베스먼트, DSC 인베스먼트, 그 다음에 4x4 이게 이제 점상을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메타에서 필요사를 인수 가능성 이것 때문에 필요사하고
이 연관된 종목군들이죠. 연관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필요의 사뿐만 아니라 사피엔 반도체, 그 다음에 리벨리온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AI AI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현재 인수합병의 이제 대상자가 되죠. 근데 인수합병 대상자로 부각이 됐던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딥시크의 충격 이것 때문에 AI 성능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AI 설계 부분들에 더 뛰어난 어떤 그 부분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투자 열기가 왕성해지고 있죠. 결국은 AI 반도체 붐이 다시 한번 불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은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어떤 반등이 성공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관련된 종목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IP 업체 부분들도 이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IP 업체 부분들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온 디바이스 AI 쪽, 그다음에 HBM 쪽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특히 이제 뉴로모픽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이 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필요한 NPU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로 이제 보실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죠. 아직 강세가 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NPU 관련된 부분에서도 약간 특화된 부분이 이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이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도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순환매 강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신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 이쪽 NPU 쪽 쪽에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있는데 순환매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약간 덜하죠.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NPU 관련된 부분에 이제 중국의 어떤 밸류체인에 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미중 패권 다툼에서 NPU 영상 처리 이제 하는 그런 신호를 하는 어떤 업체, IP 업체를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한국 업체가 대안으로서의 등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뭐 칩셋 미디어는 지금은 사기는 늦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뉴로모픽 반도체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부분에서 아직 움직임이 상당히 좀 덜한 또는 새롭게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페스 아크는 후공정 업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누르모픽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각 수렴령의 어떤 흐름에서 슈팅을 약간 준비를 좀 해주려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하드웨어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강세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딥시크의 충격 때문에 HBM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또 오늘의 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후발주로 보시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두 번째 이제 섹터
섹타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두 번째 섹타제 부분들은 이제 i3 시스템이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i3 시스템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보여주고 그 종목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센스, 현재 이 자율주행 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걸로 잘 알려진 부분들은 SOS랩 부분이죠. SOS랩이 라이다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건데 운봉이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SOS랩 부분에 운봉에도 불구하고 오늘 ISCDM이 급등해줬던 것은 ISCDM은 일반 카메라 센서뿐만 아니라 적외선 센서에도 사용이 되는 그런 요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적외선, 초음파 이런 센서 기술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환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이 레이더 기술하고 라이다하고 좀 차이점은 라이다는 빛을 반사시켜서 하는 거고 레이더는 전파를 이제 반사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부분들이 아직은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서의 i3 시스템 부분에 급등에 대한 순환매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HD 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 대형주다 보니까 또 탄력성이 약간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품주 쪽으로 한번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부품주 쪽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SDS 엔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SDS 엔진 같은 경우 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부분인데 SDS 엔진은 오늘 올라줬던 것은 방산의 엔진, 그러니까 KT 존차, K9 자주포 이것과 연관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최고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기자재 순환매 쪽으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아셔야 될 부분들은 현대힘스나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정배열이 완벽하게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힘스 후발적으로 또 하나의 종목을 보시면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힘스가 이렇게 추세 이탈되고 61선까지 밀려서 여기서 다시 반등해줄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강하게 좀 가려는 시그널들이 잡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 특히 이제 방산주 쪽에서도 LIG 넥손 부분들 아직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넥손이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했던 종목군 중에 유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를 좀 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산주 쪽에도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 제시했던 종목이 넥스칩이 좀 해당이 됩니다. 넥스칩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칩이 오늘 그 급등을 해서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i3 시스템이 이제 자율주행이죠. i3 시스템의 자율주행을 얼마만큼 이슈가 되느냐, 요거에 대한 순환매로 고르셔야 되는데, 순환매로 이제 보시면은 카메라 인식 센서 빼고 반도체 쪽에서 넥스칩, 텔레치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격이 낮은 종목군들을 고르다 보니까 넥스칩이 가장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물론 미리서 많이 올랐지만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넥스칩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칩이 아파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파치 이제 브랜드의 이 성장성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미리선 급등을 한번 해줬고요. 또 조정을 보였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넥스칩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칩 외에 다른 섹타주로 보시면은 뭐 텔레치스나 이 칩셋 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뭐 칩셋 미디어가 이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치스 같은 경우도 이격이 뭐 어느 정도 되긴 됩니다만, 그래도 넥스칩이 가장 현재 우수한 이격을 갖춰주고 있다 하는 점에 제가 넥스칩을 오늘의 이제 토픽 종목으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텔레치스를 골랐기 때문에, 그 넥스칩을 골랐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넥스칩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보면은 5일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해줬고요. 조정이 3일 정도 약간 올라주면은 다시 한번 그 21선을 좀 찍고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의 어떤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텔레치스를 약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넥스칩 같은 경우도 지금 넥스칩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격이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눌목 조정을 받고 있죠.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매수의 어떤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텔레치스 좀 전에 그 이야기하고 약간 혼동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두 개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넥스칩 이야기했지만 후발적으로 텔레치스와 같이 매매를 하셔도 되고, 결국은 자율주행에서도 제가 SS랩,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i3 시스템 세 개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두 개 다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텔레치스,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을 넥스칩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지만은, 칩셋 미디어는 이격이 높은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발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